안녕하십니까. TU 뉴스 고현정입니다. 그럼 먼저 50일의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나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습관이 성공을 부른다. 끝없는 도전 등 실용 인재 양성을 위한 특강이 5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신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경영관 107호에서 점프점핑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HR 에듀나우의 주관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도전과 몰입 등 더 나은 대학 생활을 만들기 위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박근하 대표는 캔버스 자기변화 코칭 스쿨을 주제로 자기변화 목표 관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에는 3개의 특강이 시행되었습니다. 경영관 106호에서 임창권 KBS 아트비전 감사에 세상을 바꾸는 힘 미디어 명사특강과 김연기 화미주 헤어 대표의 운명 강연 나침반이 개최되었습니다. 김연기 대표는 학우들에게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하라며 응원했습니다. 국제교육관 204호에선 뻔한 법대생의 뻔한 영어 공부법 학습법 특강을 허재영 강사가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어학연수 한 번도 가지 않고 영어를 즐겁게 배워서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영어를 좋아하게 된 그런 좀 팁을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했던 특강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국제교육관 205호에서 정미영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지성인 역량개발 학습법 특강이 시행되었습니다. 특강은 지성인에 맞는 나만의 목소리 디자인하기란 주제로 진행되어 어떻게 말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는지를 배웠습니다. 에이스 사업단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대학 학우들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특강을 시행했습니다. TU 뉴스 신혜미입니다. 지난 2년간 교내에서 열렸던 취업 캠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새롭게 교회에서 1박 2일 취업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가 학생 모두 자신만의 하나뿐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장미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학사 지원팀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캠프가 1박 2일로 경남 진해 중소기업진흥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취업 캠프에서는 취업 전문 강사들의 특강과 자기소개서 및 입사서류 작성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취업 성공 전략 특강에서는 취업 선발 방식의 다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취업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고 싶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도 알려주고 그에 맞는 면접 팁도 코칭해 주었습니다. 1분 스피치로 자신을 인상 깊게 소개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입사 서류 작성 시간에는 평소 자신이 관심 있었던 회사의 정보와 입사 관련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1대1로 코칭받았습니다. 호감 가는 이미지 만들기 특강에서는 웜톤과 쿨톤 중 자신이 어느 톤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면접 복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연습을 해보며 인사법과 면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입사 지원서와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TU 뉴스 장미송입니다. 세계해사대학 헨리 총장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헨리 총장은 오거돈 총장과 면담을 가진 후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펼쳤습니다. 박동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클레오파트라 둠비아 헨리 세계해사대학 총장 일행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세계해사대학은 해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1983년 스웨덴 말묘에 설립한 교육기관입니다. 헨리 총장은 먼저 오거돈 총장을 만나 작년 MOU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의 공동 연구 및 상호 협력 확대 등을 협의하고 해운 항만 물류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센터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항만 물류관 301호에서
재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세계 회사 대학의 약자인 WMU의 역할과 기능성, 중요성, 전략에 대해 특별 강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헨리 총장은 12일까지 국내에 머물러 해양 항만 관련 모든 일정을 소화한 뒤 스웨덴으로 귀국하였습니다. TV뉴스 박동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 역량 강화와 진로 개척을 위한 더블 멘토링이 올해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홍서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TU 더블 멘토링 발대식 및 산학개념교수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총 400여 명의 교수와 학생, 기업인이 참가했습니다. 더블 멘토링은 학생 1명당 기업인과 교수 등 2명이 멘토가 되어 취업과 진로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산학 실용 교육 브랜드 프로그램입니다. 이후 멘토와 멘티는 성과 보고회가 있는 12월 8일까지 총 6개월 동안 매월 최대 4회씩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는 교수, 산업체 관계자 등 151명의 멘토와 411명의 멘티로 구성돼 멘토링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100여 명의 산학 개무인 교수들이 위촉식도 열렸습니다. 오거돈 총장은 학생들의 학사, 전공, 인성, 진로를 산업체 인사와 학내 교수가 짝을 이뤄 함께 지도하는 더블 멘토링을 동명대의 대표적 산학 실용 교육 브랜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TV뉴스 홍석우입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학교를 뜨겁게 달군 단과 체육대회를 기억하십니까? 그 승리의 주역들이 모두 참여한 총학생회 치얼업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현장을 이소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우리 학교는 대운동장에서 학우들의 단합과 교류를 위한 치얼업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청결, 절약, 예절로 캠퍼스를 채우자는 CSM 캠페인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공과대학, 경영대학, 보건복지교육대학, 건축디자인대학, 인문사회대학, 외국인 유학생연합까지 총 6개의 팀이 참여했습니다. 동명대학교 제38대 총학생회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 및 심판을 대표하여 나는 공명정대하게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존중하여 스포츠 정신을 실현할 것을 선서합니다. 총학생회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4가지의 미니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팀을 이뤄 참여해 학우들과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어학당끼리만 했어. 근데 지금은 다른 학과랑 같이 하니까 좀 많이 즐거워서. 각 학과를 대표하는 학우들은 축구와 농구, 피구 등 6개의 종목에서 단과의 자존심을 건 승부를 벌였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운동장과 농구장, 족구장에서 진행됐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뜨거운 경쟁 속에서 경영대학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경영대 학생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대표로 우승하게 됐는데 이 모든 영광을 경영대 학생들께 드리고 그리고 다른 또 치얼업 체육학생회 체육대회를 하신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총학생회는 참여한 학우들을 위해 경품 추첨을 진행한 뒤 기념사진 촬영으로 체육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승리나 경쟁이 아닌 화합과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였습니다. TV뉴스 이소리입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지난 4일 우리 대학 경영관 307호에서 208개 회원사들과 상호 협력을 수행하는 합동 업무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서 항만 물리학과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항만 용역업, 항만 산업협회와 선용품 산업협회 관련 기업들과 기술 지식 정보 교류, 공동 연구를 위한 인적 자원 상호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학 오거돈 총장은 지난 15일 KNN 파워토크에 출연했습니다.
오 총장은 지역대학 경쟁력에서 연구, 교육, 산학협력 중심 대학별 전문 분야 육성과 평생 교육 기관으로 대학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학우들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팟 매거진 김한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산업연계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이른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년간 150억 원을 지원받아 공학 계열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2017년부터 공과대학을 5개 학부로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이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라임 사업은 정부 주도로 향후 분야별 인력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그중 기계공학부 2개, 디지털 미디어 공학부 2개, 조선해양공학부 1개, 전자의용공학부 1개로 총 6개의 전공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정원 조정을 인문사회계열은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 취업을 잘 되고 하는 공학 계열이나 이쪽 의학 계열로 정원을 이동하는 사업을 우리는 프라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인정해줘서 우리한테 이제 그래서 이게는 사업비가 거의 1년에 한 50억씩 3년을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혜택을 받는 정원이 이동받은 그 학과도 들어가지만 아까 정원을 감소시킨 학과에도 장학금, 그 다음에 그쪽 학과도 특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골고루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대학 구조 조정으로 공과대학 정원이 110명 늘어나게 되며 인문사회대학에서 70명, 예체능 계열에서 40명의 인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프라임 사업에 대해 학교와 학생 간 상이한 입장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학부제로 갔을 때의 학부명을 복지건강학부로 간다는 얘기를 먼저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프라임 사업이 공과계 쪽을 더 중요시하니까 봤는데 전자공학과랑 의용공학과랑 합쳤는데 전자의용학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들었지만 저희가 복지건강학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남들이 들었을 때는 과연 이게 사회복지와 체육학과가 만나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신입생들 마찬가지로 건강이라는 단어에서 과연 체육학과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느냐, 본질이 과연 건강이라는 단어에 다 담겨 있을까. 프라임 사업을 체결하면서 저희는 그 과정을 아무것도 몰랐죠. 맨 처음에 저희 학생들에게 알려진 정보도 없었고 다 체결되고 나서 이제 알게 돼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고 좀 당혹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저희 학생들 나쁜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수님들 의견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불만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 측은 학생 측과 간담회를 나눈 뒤 현재는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TV뉴스 김한결입니다. 어느덧 따스했던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학우 여러분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며 송상현 광장에서 진행됐던 부산 연등 축제를 보시며 이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TV뉴스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1, 2, 3. I've been running from the pain, trying not to feel the same, but it's a shame that we miss again. See my confidence is shaking and my heart is feeling vacant, so you try to fill it in. You said I could fix a broken